오늘부터 계속될 특집 영상 잘 보면서 2022년에도 성공 투자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9월에 약 800원에 시작해서 지금 4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애플이 2025년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368억 달러로 연평균 76.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히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이런 패턴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을 기대하는 동전주 탑5 첫 번째 종목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날짜로 보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주식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항상 좋은 종목과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1년 동안 4만 명 가까운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는데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2022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년 증시 전망과 주목할 섹터 속에서 급등 종목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영상들은 몇 주 동안 연구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 2022년 대박을 예상하는 좋은 종목들을 10편의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종대왕이 되길 바라는 동전주 탑5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보너스 종목 하나도 더 준비했습니다. 댓글도 써주면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2022년을 준비해보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보기 전에 2022년 증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동전주는 보통 증시가 안 좋을 때 상승을 많이 합니다. 그럼 내년 증시는 어떨지 잠시만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증시가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8월의 주봉상 저점 추세 라인을 이탈했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하락가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있습니다. 2022년에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슈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은 9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속도의 가속화를 언급하면서 내년 물가 억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오미크론 등의 변수가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지수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투자를 해본 투자자들은 아실 겁니다. 12월에는 미리 다음 해를 준비하고 관심 종목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 1년 동안 이룬 게 없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내년에도 열립니다. 그래서 2022년은 주식성공TV와 한 해를 좀 더 빠르게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속될 특집 영상 잘 보면서 2022년에도 성공 투자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플레이그램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9월 초에 급등이 예상된다고 알려드렸던 NK물산입니다. 현재는 플레이그램으로 종목명이 바뀌었습니다. 9월에 약 800원에 시작해서 지금 4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과 빗썸 임원 선임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전주를 궁금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급등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계속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해성옵틱스입니다. 해성옵틱스도 9월 중순경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알려드리자마자 한 달 만에 20% 이상 급등했다가 지금은 제자리로 온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전주는 대박도 나오지만 이렇게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급락하기도 합니다. 또한 2월, 3월에는 실적이나 성장성에서 돌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면서 종목들 살펴보길 바랍니다. 2022년을 기대하는 동전주 탑5 첫 번째 종목은 IA입니다. IA는 자동차 전장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및 모듈, 제어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2025년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소식에 따르면 애플이 내부적으로 5에서 7년 정도 뒤로 잡았던 개발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뒤인 2025년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상하는 애플카는 자율주행으로 핸들과 액셀러레이터가 없고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IA는 자동차 전장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및 모듈을 제공하고 있기에 수혜를 예상합니다. 이렇게 반도체는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는데 반도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난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크기는 아주 작은데 이 작은 반도체가 없어서 전 세계 자동차 제조 공장들이 가동을 멈출 위기입니다.
따라서 국내 최초로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를 출시했던 IA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CU는 브레이크, 변속기 등 주요 부품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동안 전체 물량 가운데 97에서 98%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는 반도체였습니다. 내년에도 차량용 반도체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성장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IA 차트 보겠습니다. IA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10월부터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A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저항 라인이 지금 지지 라인으로 바뀔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든 점은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처럼 이슈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앞전 상승국만큼 여기를 발판으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다만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점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해성옵틱스입니다. 해성옵틱스는 카메라 모듈 공정 기술과 개발력을 바탕으로 VR, 3D 뎁스 카메라, 촬영용, 생체 인식용, 의료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성옵틱스는 올해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메타버스의 꽃은 XR 기기라고 합니다. XR은 VR과 AR, MR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현재는 그 전 단계인 VR 기술들이 무르익었고 이를 발판으로 XR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XR 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됩니다.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이 중심이었던 IT 생태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시장조사 업체 IDC는 XR 시장을 2019년에는 78억 9천만 달러로 상계했는데 2024년에는 1368억 달러로 연평균 76.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성옵틱스는 XR 기기 및 콘텐츠 공동개발, 검사장비 고도화 등을 위해 이즈미디어와 업무 협약을 올해 8월에 체결했습니다. 옵트론텍은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렌즈 공급 기업입니다. 현재 세계 1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광학부품 사업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해성옵틱스를 인수합니다. 이미 세계 1위 전기차 테슬라에 렌즈를 공급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타버스 솔루션 및 서비스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며 본격적인 진출도 계획 중입니다. 테슬라와 메타버스 이슈가 있는 해성옵틱스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횡보하며 심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1월 저점을 잘 다지고 나서부터는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현재 전고점을 돌파했고 매물대도 캔들 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성옵틱스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2017년부터 계속해서 하락 흐름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800원대의 저점을 잘 다지고 나서는 방향을 틀어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XR 기기 메타버스 이슈로 8월달에 거래량이 잘 들어왔고 그 이후로 바닥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고점 부분에서 맞고 다시 한번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N테크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히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든 종목은 10번 중 9번 정도는 예상대로 움직이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검증된 종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SN테크는 황동소재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에어컨 관련주입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니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폭염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폭염이 예고되거나 폭염이 되면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N테크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보통 봄부터 이렇게 상승에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여름에 극한 더위가 찾아온다 라는 소식과 실제 더위가 찾아오면 여름 전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100% 이상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길게 봐서 2015년부터 보면 2018년 딱 한 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런 패턴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잘 지켜보시면 좋은 성과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여름에도 다시 또 더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한 성과로 뼛속까지 시원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종목은 SK증권입니다. SK증권은 위탁매매, IB 부문, 자기매매,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비은행 부문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 인수에 나설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K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2조 원가량의 자금 여력이 있고 손태승 회장이 중소형 증권사 인수 계획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SK증권이 SK그룹에서 JNW 파트너스에 매각되었는데 매각 후 벌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타이밍상으로도 매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SK증권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10월부터 상승을 하고 이후에 횡보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다수 금융권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 이슈를 받으면 지금 박스권 상단의 이 저항 라인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윗꼬리로 이 저항 라인을 맞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박스권으로 매매를 해도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SK증권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번 달 캔들이 장기 이평선을 몸통으로 뚫었기 때문에 이 기운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대성엘텍입니다. 대성엘텍은 카오디오, 앰프 등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일본 도요타, 미국 클라이슬러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성엘텍은 공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에 대한 내용이 풍문 또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시면 2020년 2월부터 매각 추진설은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이 내용이 모두 최대 주주의 경영권 매각 추진이 구체적으로 결정난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조회 공시 요구가 많다는 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공시가 이어져서 12월 3일에 있다라는 것은 매각 의지가 있고 매수자도 찾았지만 아직 협상 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매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매각되지 않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대성엘텍 2021년 초 급등은 매각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지금은 급등 전까지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완연하게 하락 추세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점이 확인된 것이라면 이제부터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성엘텍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아직 하락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약 700원대까지도 아직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동전주들은 그나마 실적이 괜찮아 보이는 동전주들로 뽑아봤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별론데 차트가 좋은 종목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지금 보는 큐캐피탈이나 큐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종목들도 수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해야 할 종목들은 단타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슈가 나올 때 빠르게 치고 빠져서 수익을 챙기고 싶은 분들로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플에서 당일 이슈와 함께 매일 급등주를 단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어플을 다운받아서 오늘의 종목을 살펴보신 분들은 오늘 좋은 성과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M게임이 오늘 약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일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어플에서 급등 예상주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의 종목 말고 급등 포인트를 본 분도 어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었죠. NHN벅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 관련주에 대한 전력도 어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실시간 대응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증시를 대비하기 위해 어플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연구소 어플은 영상 설명글과 댓글에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링크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도 되겠습니다. 주식연구소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주식연구소가 뜨니까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을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을 좀 더 풍부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대선 관련주도 정리를 해서 다양하게 알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또한 내가 일이 바쁘거나 갑자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 달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싸이월드 재오픈 이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식 초보분들이 저는 하나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초보를 좀 탈출하자 라는 의미로 필수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2022년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 투자자는
내년에도 결국 아쉬운 결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행입니다. 김석사와 함께 오늘을 시작으로 내년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외에도 어플에 좋은 정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두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성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김석사와 주식연구소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